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5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수요일에는 퇴근길 시황이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오후까지 잘 됐었는데 오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죠. 네, 오후에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미팅을 다녀왔더니 야간에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침 일찍 잘 해결이 돼서 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쉬었다라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어제는 뭐 시장이 좋았으니 그렇게 불안하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원래 목요일까지 올려드리는데 금요일이나 주말에도 한 번씩 올려드렸었죠. 불안한 장세가 있을 때는. 그러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쉬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나? 요건 미국의 금리나 뭐 강력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기금리 인하로 아예 그냥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IT 쪽이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종목들 한 번씩 좀 두루두루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급이 아직 좀 불안해요. 반등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해외 시장 다우지수 보면은 당일날은 뭐 다소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오늘 새벽까지 해서 최소한의 뭐 27,000포인트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거지 뭐 완료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28,000 위쪽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다우지수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 반등 구간이다. 약세 심리를 떨쳐버리진 못했다. 최소한 28,000 위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요 21선이라도 올라타줘야지 약세 구간을 조금 탈피하는 약간의 안도감을 나타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20선 요 구간 정도는 올라와 줘야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급락 이후에 반등 구간이고 강력한 금리 정책으로 해서 뭐 일단 유동성 공급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베이비 스택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급격하게 변동이 있으면 안 되고 천천히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25% 포인트씩 조정이 됐었어요. 그동안 보면은 이게 12년간 이렇게 움직이다 12년 만에 이 원칙을 깨고 0.5% 포인트를 강력한 인하,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에 지난달 정도에 트럼프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의점을 찾았다, 연준 의장이랑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조기 금리 인하를 이렇게 강력하게 단행함으로써 이걸 비컷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S&P에서 이제 뭐 유럽까지 20위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뭐 금리 인하에 시사하는 발언 정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이번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그러면은 각국 뭐 재무장관 그리고 이제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G7 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먼저 앞장서겠다 이런 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글로벌 공조 속에서 이제 좀 동참을 해라. 유동성 공급에 동참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안도감을 좀 보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사실 우리는 강대국 경제적으로는 좀 어느 수준 올라 있지만 어느 정도 강대국들의 좀 눈치를 아직까지는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도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는 취하지 못했지만 뭐 3월에는 이제 이번 달에는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3월에 가능성이 있고 뭐 추경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달은 충분히 이제 뭐 정책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점을 찍고 이 2050포인트 이하 구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있을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포 구간이에요. 공포 구간. 수급적으로 밀어내리고 공포심에 의해서 내려가는 구간이지
이 구간을 이탈할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2050포인트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기회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13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래도 이제 하락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잘 보면 2130포인트 우리나라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뭐 내일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2130포인트 여기만 안착하면은 21선도 올라타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뭐 겸사겸사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130 정도는 올라가 줘야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다. 2190만 올라가줘도 이제 한 차례 더 레벨업 된 건 맞지만 그 레벨업 정도가 아니고 2130을 올라타줘야 된다.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630 이하는 있을 곳이 아니다. 근데 코스닥은 630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2050, 코스닥 630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인데 이 구간 정도는 이탈해도 뭐 금방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래 질질 끌려가지 않았죠. 이 구간에서 일주일도 안 갔습니다. 3일 만에 회복을 해줬고 또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당연히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저점에서 연기금이 좀 구원투수처럼 이제 뭐 한 1,400억 가까이 오늘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는 원래 개별 성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하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인정만 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자꾸 매도량을 쌓아간다. 신규 매도도 좀 쌓고 기존에 있던 선물 매수 롤오버의 물량을 좀 청산하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선물이.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풋옵션 대량 청산하고 이번 주 초까지 어느 정도 좀 청산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떨쳐버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생이 다 하방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은 당장은 아니어도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해도 이건 코스닥이니까 코스피로 보여드릴게요. 저 선물 옵션 동향은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2090 넘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2130을 못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바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라고 현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제한된 다음에 한 차례 뭐 살짝 조정 아니면은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거는 요거예요. 2130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한 2090 뭐 요 정도 전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원바닥,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깊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세 번째 바닥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약간 역헤드앤 숄더 모양 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럼 저점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요 위로 올라와 줘야 되고요. 여기도 2090도 못 올라간다라고는 좀 약한 거고 2090, 2100 위쪽으로 올라서 2130을 건드리거나 돌파 시도가 나온 뒤에 한 2100 흔들기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요거 괜찮은 모양입니다. 이러면은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온다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려올 때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오늘 좀 높이는 수급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V자 반등식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번 질병 관련 이슈로 해서 강하다라고 하면 올라온 다음에 짧은 조정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고 그럼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중바닥이고 그리고 혹시나 거의 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나오면은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변수로 인해서 기존 저점이 나왔었는데 이 저점을 한번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락 N자형처럼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갖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1월 하순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유동성 공급이 나오면서 각국의 정책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번 나온 다음에 약간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머리, 이게 어깨가 되는 모양으로 해서 뒤집힌 거죠. 사람이 서 있으면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 강력한 저점 신호가 되는데, 이렇게 나온지 지금은 봐야겠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반등이 V자로 나오면 제일 좋은 거죠. 엄청 강력한 거죠. 근데 이 가능성보다는 저는 확률은 이게 더 높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올라와서 2132도 2175포인트도 이 근처까지 한 차례 조금의 더 반등이 나와야 좋은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면 별로 좋진 않아요. 21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 나왔다가 한 205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존 저점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강력한 장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깨는 바닥,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기존 저점 정도 유지해준다 이러면은 무난한 거고, 좀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저점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요런 오른쪽 어깨가 좀 더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나오면은 강한 모양. 그럼 반대가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야겠죠. 제일 약한 것은 내려온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저점을 좀 낮춘 이 모양이 제일 약한 거예요. 이 모양만 안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상황은. 그러니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 밀리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 여기서 모양은 아마 역회된 숄더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요. 2130이나 70대 정도 올라간 다음에 2100 흔들기 정도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 나오든 조금 더 강하냐 조금 더 느리냐 차이지, 저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점 시그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뭐 시장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항 구간에 이렇게 맞고 밀렸는데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 거다. 저점 잡고 올라왔다가 밑에 와서 이렇게 회복되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진 이중바닥선 모양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 모양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26,000원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소한의 것을 해줬다. 이틀 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실망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61선 맞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61선 회복 시도 나오는데 61선 회복을 아직 못했어요. 하이닉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600원대에 있는데, 요거는 너무 여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10만원 쪽을 저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위에 저항이 연달아 3개가 있으니까 최종 저항이 1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을 넘어가야지 강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아직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 이틀 전에 요 178,000원 돌파 못 해가지고 실망감이 있지만 이 구간 넘어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178,000원 정도는 지켜주고 요 구간에 21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주는 게 유리한 겁니다. 웬만하면 18만원 위쪽에서 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보셔도 65,000원 회복시도 나와서 잘 유지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뭐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뭐 여전히 뭐 강력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정받은 다음에 짧게 조정받고 올라왔습니다. 47만원 이 구간 안 주지 않을까. 근데 대변수리에서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려오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50만원대에서 이렇게 54만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0만원 딱 붙여놔서 여기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54만원 돌파하느냐 뭐 여부를 보시면 되겠죠. 계속 일단 당장은 4만원 단위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요거는 어제 오전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다들 많이 확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HLB 유상증자에 대해서 유무상증자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오면 악재고 어떻게 나오면 좀 양호할 수 있고 HLB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박수 받는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는 이제 뭐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뭐 5만 원을 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만큼 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주가가 약간의 희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5만 원이나 뭐 이렇게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생각은 여전히 뭐 변함은 없습니다. 약간의 희석, 우려감 뭐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유상증자 뒤에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HLB가 생각을 지금 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영근 회장 쪽에서도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 얼마 전에 제가 이건 뭐 분석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신 이 기업의 뭐 임상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 여기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소한의 반등은 나와주고 21선 정도 올라타 있어요. 그리고 뭐 8만 원 구간 이제 슬쩍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8만 원까지는 일단 회복을 해줘야지 이 약세 심리에 대한 부분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간단히 특징적인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혹은 역헤드 숄더 움직임이 나와서 요 움직임이 나오면은 공포감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약간의 손실이 잡혀 있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다. 요거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은 이분들은 원래 매수 안 했으면은 그냥 올라가는 걸 다 놓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원래 내주면서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상하파동을 항상 생각하니까 양보를 잠깐 했다가 오던지 아니면은 매매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두 번째 바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괜찮았죠. 여기가 1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이 구간을 회복하고 기존 저점이었던 이 구간을 회복하고 올라온 다음에 한번 꺾인 다음에 저점이 나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요 두 가지 정도를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락 흐름이 나왔다, 역회전 숄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이런 약간의 조정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주식 하루 이틀하고 말 것도 아니고 좋은 종목 내가 3개월, 6개월 들고 갈 정도는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난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냐?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 바닥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매수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아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정상적인 시간이면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가능한데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여러분들 심적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포감이죠. 공포로 내려오는 시장은 수급적인 부분도 예상이 안 돼요. 어차피 매도가 나온다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 매도 나올 것이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분석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땐 그분은 노벨상을 받으실 겁니다. 인간의 심리와 경제와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완벽하게 일어났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노벨상 받으시죠, 그분은.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뭐 분석하고 그 심리는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예상을 해도 이 변수까지 여러분들이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힘든 거예요. 변수는 좀 포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변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제일
마음이 편안한 길인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골머리 썩고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돌발이 붙죠. 돌발 변수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담느냐? 똑같아요, 기존하고. 주도주, 성장주. 이렇게 해서 담아 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단기 이슈나 뭐 테마 이런 거 할 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슈 관련 테마 관련주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거를 해야 되는 장이 있는데 지금 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라고 하면은 성장주와 엮여 있는 성장 테마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하면 안 되는 테마는 뭐 정치 테마라던가 요즘 정치 테마도 좋습니까, 여러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있죠. 단발성 이슈.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치 테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책 관련주로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슈랑은 좀 달라요. 정책 관련된 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성장 테마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백투더퓨처 봤을 때 뭐 이렇게 막 벽걸이 화면 나오고 하는 거 뭐 꿈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시절인데 무슨 네온사인처럼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TV가 뭐 벽에서 나오고 이런 게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흔한 일이죠. 지금은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홀로그램도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게 상용화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리고 기술력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없는 기술이 아니에요. 홀로그램의 초창기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LG에서 나온 것도 저는 뭐 확인을 했었는데 꽤 됐어요. 근데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때는 참 초기 단계니까 어설프죠. 근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장 테마는 산업 동향이 될 수,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돼요. 주도주랑 성장주 중심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시장이고 괜히 이상한 종목들 이슈에서 뉴스 한번 나왔다고 막 튀어오르는 이런 종목들 잘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 급등에 대해서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급등을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중간에 잡잖아요. 그럼 여기가 중간인지 고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올라가다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이렇게 급락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만 손상 입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 성향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은 정말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이 오면 말씀드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을 잘 못 보시고 지금 해야 되면 안 되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지금 종목 내가 소유주 보유하신 분들은 잘 교체하시고 정말 종목 선정하는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겠죠. 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